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상승이 나왔죠. 물론 지난 3일에 비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주말 직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1%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1.6%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정확하게 1% 상승이 나왔는데 0.9%대였다면 조금은 아쉬울 뻔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2%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8만원대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8%의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K이노베이션은 4%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CMO 기업들, 이 세 가지 산업이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때문에 비교적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흐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2%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나왔죠. 그래도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오늘도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포스코,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삼성전기, 코웨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확실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꾸준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개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의 H&M, 카카오,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상승 상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을 차지했던 것이 의약품, 의료정밀, 전기전자, 유통, 제조업, 대형주 이런 산업들이 오늘 상위 종목에 속한 것 같아요. 의약품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만 모더나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가능한 시점과 혹은 1개월 이내에 다시 재공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화이자는 아니지만 모더나하고는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하고 제조업, 대형주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또 코로나 CMO 기업들 이쪽 업종들이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4거래 만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지난 3일 동안 너무나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족할 상승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S&P 500. S&P 500은 1.2%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4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3%의 상승이 나왔고 4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7%의 상승이 나왔는데 앞선 S&P 500하고 다우지수 이 두 개 지수하고 달리 조금은 추세적으로 흐름 자체가 반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와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는 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속한 성장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로 부여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꾸준히 나스닥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음날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 니케이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지금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대만도 마찬가지로 1.5%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중국 상해지수. 중국 상해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봤을 때도 오늘은 전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고 또 그동안 조정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에 5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또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 당초 133조 원보다 약 38조 원이 늘어난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파운드리 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고 단계적으로 110조 원까지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호재성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이 장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몇몇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한미반도체. 이 종목은 사실 올 초부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장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쉬어가던 말던 매일같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말부터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또 고점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꽤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반도체 투자권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기존 133조 원에서 38조 원에 늘리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38조 원 내에서 분명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고 그 늘어난 규모만큼 이 장비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고점 부분까지 터치를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또 최근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조금은 어려운 구간에 직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항상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이 종목도 지금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 테스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제 발표되었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권 이 소식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당분간은 좋은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저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기 투자를 계획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셨다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구간 그런 구간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구간 여기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배차라고 하잖아요. 성장주를 크게 3개로 분류해 본다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먼 훗날 2030년, 2040년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을 때 그때도 여전히 유효한 산업을 꼽아보자면 저는 단언코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소차, 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보급이 되었고 일정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산업이 정체가 된다면 분명히 전기차 배터리도 먼 훗날 또 산업 자체가 정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휴대폰이 보급이 되었고 또 2010년대가 되어서는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또 나아가서는 드론, 이렇게 시대가 발전될수록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지금뿐만 아니라 2030년 그리고 204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수요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이 깨졌다, 너무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도 먹거리지만 앞으로도 먹거리가 될 것이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8만원이 깨졌다, 7만 9천원이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된다, 너무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71조 원 같은 경우에도 당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2030년까지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2030년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투자를 하였다면 조금 이 기조에 맞게 시간과의 싸움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향후 10년 동안 110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 비중이 전체 9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약 1, 2%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 중에서도 지금 DB 하이텍이 영위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가 될 수 있고 지금 생산 캐파를 봤을 때는 한 달에 8만 장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파운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게 된다면 한 달에 약 17만 장 정도의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된다면 지금 DB 하이텍이 생산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 그 물량을 넘어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고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위가 TSMC고요. 2위가 삼성전자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이 안에서 10위 안에 랭크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했다면 정말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 철강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좋지만 약 10년 만에 업황이 개선이 되었던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지날수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조금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선이나 철강처럼 10년 동안 업황 자체가 다운되는 그런 산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항상 힘을 내시고 또 중간중간에 배당도 주니까 분기마다 보너스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반도체만큼은 2030년 그리고 2040년, 205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망한 업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8만원의 지지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만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매도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고 또 121선 여기 있는 21선하고 초록색 61선 이 지지선과 달리 장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무너졌다, 그래서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8만 원이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 장기 이평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21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때문에 121선과 8만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은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의미 있는 추세선, 이런 것들을 너무 각도기 재듯이 지지 라인으로 보며 대응하는 것보다 조금은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려 본다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 그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조금 가격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각도기 재듯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한번 심리를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3일 동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성이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다음 주를 맞이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